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성상훈 기자님과 함께 두루두루 돌아가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목이 뭐예요? 두루두루 돌아가는 소식이에요. 오늘 시시각각? 오늘은 중국 공산당은 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왜 공산당 회의에 초청했나 이제. 중국 공산당이 추미애 대표를 초청했어요. 그죠? 예. 공산당 대표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시면 압니다. 예. 자, 이게 11월 2일입니다. 2일인데 2일자 기사인데 추미애 중국 공산당 세계정당 고급 회의에 초청받아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세계정당 여기 커멘트를 국제 옛날에 이제 구소련이 추진했던 코민텔은 국제공산당이죠. 회의를 이제는 중국이 자기들이 주도하겠다 이제 이건데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갖다 중국 공산당이 이게 초청을 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죠. 더불어민주당을 공산당의 일파로 본다는 이야기죠, 중국에서는. 근데 간대요? 뭐 갈지 안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30일부터 12월 3일까지인데 지금 뭐 일단 초청을 받았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가시겠죠.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초청이나 초청장 보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물밑에서 다 사전 조율이 끝난 다음에 초청장이 오는 거지. 그냥 초청한 거겠죠. 그럼 추미애 대표가 간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회의에 초청받은 이유는 건전한 한중관계 추진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거기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했네요. 예. 건전한 한중관계가 뭐죠? 그 건전한 한중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의 속국이 되는 게 그게 건전한 관계는 친선 뭐 설린 우호 관계라는 거지 동등한 게 없어요. 중국은 여전히 황제국이라 생각하고 있고 천년 전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멍청하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자, 한번 그 다음 보여드릴까요? 자, 이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이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게 1919년에 이렇게 생긴 이제 러시아 공산당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놨다가 43년도에 해체는 됐습니다. 근데 이 조직의 목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무장군대를 포함하여 세계 부르주아의 타도와 완전한 국가 철폐의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세계 소비에트 공화국을 창립 위해 세계 소비에트 공화국의 창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근데 세계 공산주의.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1개 조항을 수락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선전과 동요 활동을 하고 대중 앞의 프로레탈리아 독재의 이상을 떠받친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반미 시위하는 친구들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레탈리아 독재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노동계급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노총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은 공산주의 체제하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한. 그래서 프로레탈리아 독재라는 게 지금 그 우리나라가 민주노총이 모든 걸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프로레탈리아 독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책을 맡은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적 의견 지지자들을 제거하는 것. 중도는 다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전복 임무를 위한 불법, 합법적인 것을 포함하여 조직을 창립한다. 그러니까 체제 전복이라는 게 이거요. 지금 국정원 해체하고 국정원 지금 직원들 다 잡아들이고 있고 국정원 서버 다 지금 열람한 거 아닙니까? 열람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여다보고. 이석기가 했던 말이네요. 그죠. 이석기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국정원 직원들 다 지금 구속시키고 있고 우리 국내 방첩 파트라든지 기무사 지금 해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체제를 지키는 수단들인데 그런 기관들인데 그런 기관들을 다 해체하는 것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또 이 역사를 보면 1919년 3월 1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레닌의 지도하에 모스크바에서 30개 나라의 35개 공산당, 좌익정당 및 그룹에서 온 52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공산당 창건 대회가 열렸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공산당도 있지만 좌익 정당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을 건국일로 하자고 그랬나? 그러니까 지금 1919년이 그러면 19년을 건국일로 하는 경우에는 예. 국제공산당하고 이게 그 그죠.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국제공산당의 목적은 각국 공산당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세우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래 되어 있고요. 매개의 나라는 일국 일당의 원칙에 따라 국제공산당 지부를 두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조선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들 중 만주에서 활동한 이들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전의 계급투쟁에서 이전에는 계급투쟁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이 노선이 바뀐 겁니다. 이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노선 변화는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성격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이념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즘에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 지금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이제 예. 반대를 하는 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시는데 그죠. 반미 운동이 너무 심해요. 예. 그런데 정부가 살아있으면 저렇게까지 불법 시위를 예.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나라에 오는 손님입니다. 예, 예. 그것도 이제 동맹국에 예. 동맹국에 손님이 오시는데 저렇게 막 불태우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정부가 공권력이 살아있을 텐데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뭐 김정은이 화형식을 하면은 경찰들이 뺏어가고 트럼프 화형식을 하면 그냥 놔두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김정은이 화형식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건 경찰들이 이런 공산주의 세력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는 거지. 참으로 안타깝고 매우 위험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자, 그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지대 추구 뭐 이런 그때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 지대를 왕창 이 땅값을 왕창 이 세금을 높여가지고 이게 돈을 못 내면은 다 무상 몰수하겠다. 이게 지금 뭐 지대 추구.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고 이 추미애 대표인데 이 사람 하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 모순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가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노예 토지 같은 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경유착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있다면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분이 지금 책을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모르는 거고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뭐 중국 방식을 지지한다 뭐 그딴 그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면 과연 공정하게 할까요? 정경유착이 더 심합니다. 더 심해지죠. 그리고 모든 재산권의 기초는 토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집은 어디다 짓습니까? 그죠. 예. 집 어디다 지어요? 땅에다 짓는 거죠. 공장을 어디다 짓습니까? 땅에다 짓는 거죠. 땅에다 짓는 거죠. 철도 어디다 놓습니까? 땅에다 짓는 거죠. 땅에다 다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권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이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국유화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건데 토지가 국유화되면 예. 모든 국민의 재산은 국유화되는 거고 그죠. 네, 국민의 재산이 국유화되면 예. 자유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고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우리 개헌할 때 내년 뭐 개헌할 때 지방 분권도 개헌에다 집어넣고 5.18 정신도 뭐 헌법 전문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5.18이라는 게 지금 사실 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게 지금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그런 증거들이 그 당시에 정황 증거들을 보면은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논란이 있는 것들 갖다가 그냥 막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방 분권을 갖다가 그렇게 뭐 헌법 전문에 넣어버리면 지방 장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 쪼개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크고 작은 예. 시위들이 있었고 그죠? 무장을 포함하는 예. 그런 봉기라 그래야 되나요? 예. 뭐라고 폭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왜 5.18만 그 헌법에 꼭 그렇게 넣고 싶어 하는지 그죠? 그게 사실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그죠? 4.19 있잖아요. 예. 4.19도 김일성이가 독일에 가서 예. 그거 우리가 한 거야 이렇게 실토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에서 그 일어났던 대부분의 반정부 시위들에 북한의 대남 공작 예. 부서에 그 공작이 없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다 있어요, 다 있었어요. 그- 4.3 사건도 그렇고. 그죠? 예. 그리고 그 5.18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했는데 거기에 간첩들, 좌익 사범들이 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수감돼 있었는데 그거를 털기 위해 가지고 5차례나 이 무장 시위대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점을 본다면은 이게 진짜 민주화 운동이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체제 전복. 그거는 체제 전복 사범들을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그랬다는 거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시아 자동차라는 방산업체를 이게 습격을 해가지고 장갑차를 탈취하고 군용 트럭을 탈취하고 했다는 거는 우리 군의 전력을 이게 마비시킨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를 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냥 5.18 민주화 운동이 돼서 뭐 그런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때 17살이었는데 17살이었어요. 예. 17살이었는데 그 5.18 사태를 생중계 했어요. 예. 그래서 중계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전남 도청 막 이렇게 막 점령하고 예. 막 이 시민군과 정부군이라고 그럽니까? 공수 특전대 이 사람들이 막 싸우는 게 TV로 계속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때 뭐 어리니까 그냥 나오는가 보다 했죠.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 살벌한 상황 속에 북한이 들어가가지고 뭘 찍었다가 방송을 했지? 네. 좀 상당히 의심이 좀 돼요. 예. 네.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려고 할 게 아니고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이상한 거죠. 지금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뭔가 상당히 스킨십이 진한 걸 보면은 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 언행이나 이런 거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따라하려고 그럴까요? 중국이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베는 빼고 시진핑에게만 축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추미애가 시진핑 주석님 건강과 중국 공산당의 무궁한 발전, 중국 인민 행복을 기원한다 이런 식의 문자를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이 김일성 회고로 세기와 더불어 하고 지금 50%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다고 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하고 이렇게 묵시적인 동반자. 그죠. 예, 요즘에는 묵시적인 게 참 많아요. 묵시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했다면 이거 심각한 게 중국 공산당의 무궁한 발전에는 얘들이 발전하면요 우리가 얘들의 중국의 공산당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커멘트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자본주의 체제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게 그죠. 공산당의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는 양반이 이것도 어디 지금 자기가 여기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 보세요. 현재 추미애 추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일장으로 해외 출장 중인 상태다. 이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출장 가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도 연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한테는 안 보내고요. 아베는 왜 우리 미워하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축전에서 대한민국 집권정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입니다 라며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선출된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새 지도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밝혔다. 이렇게 축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집권 2기 새 지도부의 출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도 적었다. 반면 추 대표는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겐 따로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시 주석의 경우 공산당 대회를 통해 연임됐기 때문에 한국의 여당 대표로서 축전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아베 총리에게 축전을 보낼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중국에 예. 이번에 그 한중 합의를 통해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사드 추가 배치 절대 없다. 그 전술에 안 하겠다. MD에 가입 안 참여하지 하겠다. 않겠다. 예. 또 한미일 삼각동맹에 예.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그것과 연결시켜 보면 지금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구하는 그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 자꾸만 그 의심이 들어요. 그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네. 공산주의를 지금 추정한다고 지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방 이후에 예. 그 한미 혈맹 관계 속에서 또 일본과 그 이런 그 아주 그 적절한 아주 예. 친밀한 그죠. 그 연관관계를 갖고 이렇게 가지고 왔죠. 연대관계를 그죠. 가지고 왔죠.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그 기술들에 일본의 기술이 많이 있고 그죠. 예. 일본이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죠. 예. 해방 이후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설설 기면서 일본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시장경제죠. 우리하고 체제가 똑같죠. 시장경제죠. 이분은 극도로 시장경제를 미워하고 이런 중국의 공산주의 이 체제를 좋아하는 묵시적인 동반자 관계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줄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이제 닥쳐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의 재무부가 중국 단둥은행을 미 금융 체계에 접근을 하는 걸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 죽이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 회의 초청 받아가지고 좋다고 그 축전 보내고 추미애 대표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친중 반미는요 정신병입니다. 중국 망해간다고 지금 제가 2010년에 중국을 그때 공부한다고 가니까 거기에 그 상공회에서 계신 분이 왜 왔냐고 하더라고. 공부하러 야 지금 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왜 왔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미국이 중국을 이제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돈 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금 단둥은행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막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래 되면 단둥은행은 지금 미국하고 아예 거래를 못 합니다. 이게 사실 망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공산주의 국가하고 이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이 시장경제 국가들은 뭐 법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정 구조가 상당히 늦어요. 그죠? 근데 공산당 국가들은 국가에서 그냥 막 내려먹는 독재 국가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울트라 슈퍼 하마예요. 완전히 이렇게 시장 경제 다 죽여요. 그래서 이게 중국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을 저렇게 견제를 하는데 한국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아예 중국 공산당 번영하십시오 이러고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미국한테 한국도 같이 맞아 죽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 국민 여러분, 이 한국 경제가 튼튼한 것 같은데 미국이 한국 경제를 박살내겠다고 마음먹으면요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냥 한국 경제야 봉쇄해 그러면 그 순간 그냥 돈 다 빠져나가고 그냥 박살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 다 털리는 거고 결국 뭐 자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수출하는 걸 제일 많이 사실은 내가 미국이죠. 그리고 지금 벌써 미국에서 이 삼성 반도체에 대한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많이 들었잖아요. 예, 뭐 삼성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다. 뭐 전자제품이 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아주 심하게 지금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52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른 그 휘발유가 보니까 2,000원 넘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은 뭐 지금 배럴당 아니 뭐 리터에 뭐 700원 뭐 1,000원 미만이죠. 어제 어쨌든 간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유가가. 그러니까 지금 물류 비용이 감소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 산업, 그리고 3D 프린터 이런 첨단 기술 발전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고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보다 더 저렴한 상황들이 희한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 싸죠. 남아도 그런 게 땅이죠. 땅값은 거의 뭐 공짜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그죠? 그 세금도 뭐 몇 년씩 연재해주고 그냥. 그리고 뭐 인공지능 다 도입하게 되면 뭐 상당히 싸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우리 고용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 이윤은 많이 나고. 그죠. 오히려 이윤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중국은 많은 외화를 원유 수입에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부족한데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계속 돈을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경제가 붕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붕괴되는데 지금 한국의 집권 여당은 중국에 줄 서가지고 아양을 떨고 있고 이거는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예. 아양까지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그 미국은 일본에서 이 반미 친중 하는 세력들 뭐 반미 친중 친북하는 세력들 이거 누가 썼어요? 이거는 일본의 그 외교관이 쓴 책인데요. 누군가? 상당히 에거시기 우시루? 마고시기 마고시기 우시루. 뭐 하여튼 이분이 했는데 이 외교관 출신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이렇게 쭉 했는데 희한하게 반미 친중적인 그런 정책을 낸 고위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어느 순간 사라진 다음에 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예. 미국에서 그랬을까요? 그냥 암으로 죽었겠죠. 자연사. 다 자연사를 했습니다. 예. 자연사. 그러니까 이 추미애 대표도 이거 가기 전에 이 책 꼭 좀 읽어보고 가길 바랍니다. 중국 가기 전에. 가신다나요? 몰라요. 가겠죠. 뭐. 가야죠. 네. 그래서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또 저작권료도 북한에 내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 어마어마해요. 그죠? 예. 근데 이 보니까 2009년 10월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 들어왔는데 MB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좀 지급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그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임정석 씨가 그 저작권 여부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받아들여. 임종석이는 2014년 8월 11일 날 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임종석이 방북이 승인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통일부는 그 보수 정권하고 상관없이 통일부는 소위 말하는 그 북한하고 그냥 그 좌파들의 그냥 해방구현. 그러니까 묵시적인 연방제 통일이 됐어요. 그죠?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는 보수 정권 상관없이 친북 활동을 지원한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통일부는 해체하고 직원들은 모두 이게 뭐 해체라든지 다른 데로 이게 보내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국정원 산하로 집어넣든지 이 통일부는 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그 통일부에 가서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하긴 요새 뭐 아니 그 국정원이 뭐 필요 있어요. 국정원도 지금 뭐 엉망이 돼버렸는데 하여튼 미국은 한국의 통일부 직원들의 미국 입국에 대해 가지고 심각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이 북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미 활동이나 시위하면요,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 연수도 못하고 유학도 못하고 뭐 이민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법안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사이트에 신고되면은 전부 다 이제 다 중지가 되는 거죠. 미국에 못 가면 서방 국가 못 가는 거죠. 다 이게 공유가 되니까. 예, 데이터. 그렇군요. 그냥 테러리스트로 보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예. 그럼 오늘 그 저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시위 열심히 한 젊은 애들 예. 사진 찍어서 올리면 미국 못 가겠네. 그죠. 예. 그리고 열심히 신고하면요, 여러 경쟁자들을 낙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CIA에 열심히 신고한 내용을 이력서에 나중에 첨부하면 취업에 도움 되거나 미국 갈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사이트인데 이게 난 잉글리시 폼이라서 비영어권 신고 사이트, 한글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한글로 작성해야지 이 사람 다 읽어보나 보죠? 다 읽어보면 한국 사람도 있나 보지? 예. 아니 그 CIA 한국 직원이 10,000명이 넘어간다니까, 한국어 하는 애들이. 그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다 하니까요. 예. 그 요즘은 그 인공지능이 하니까 사진이고 뭐고 올리면요, 걔들이 알아서 분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알면 되니까. 예, 그죠. 예. 그리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국내 반미 사이트 하나 해가지고 이 한국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기사를 찍어내고 있길래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장을 받았어요. 예. 고맙다고? Thank you for contacting the CIA. CIA에 접수했습니다. 예. 이런 답장이 나옵니다. 아유, 진짜 애고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 이 글로벌 디펜스, 네이버나 다음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치시고 들어오시면 이 메인 화면에 제가 이런 사이트를 접속을 해놨어요. 클릭하시면은 되는데 친북 인사, 친중 인사, 반미 인사, 그리고 그런 친북 사이트, 친중 나도 사이트. 신고할 사람 꽤 많이 있는데. 다 신고하시면 돼요. 한글로. 뭐 상금 좀 주나요? 상금은 없고요. 뭐 있어요? 미국 갈 때 뭐 우선권. 미국 갈 때 저런 거 이제 해가지고 내 이만큼 반미 인사도 신고했다고 하면 조금은 도움 되겠죠.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 친중 인사들은 왜 내 신고하느냐? 저 사람들 잠재적 스파이라고 봐야 됩니다. 친중 인사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중국의 유학생들,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조선족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걸 이미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친중 인사들 다 신고를 하면 미국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서트를 하나 발급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저기 미 대사관 가가지고 네가 미국에 갈 수 있다는 서트를 하나 받아와라. 왜냐면은 그래야지 얘가 학교 다닐 때 반미 시위 안 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나중에 구축할 필요가 기업들이 있죠. 그걸 또 참고할 수도 있겠네. 그죠? 자기네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미국에 출장도 못 가고 그런 사람, 핸디캡이 너무 많은 사람을 받으면 기업의 운영에 지장이 되잖아요. 그죠? 아유, 그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런 서트를 이 사람은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하고 뭐 서트를 여건 아니더라도 서트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한국의 기업들은 취업하는 취준생들한테 너 미국 대사관 가가지고 네가 미국에 갈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와라.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반미하는 애들은 영원히 그냥 이 소위 말해서 그 흙수저에서 놀 거 아닙니까? 근데 못 가도 상관없어요. 네. 청와대도 가는데 청와대에서도 그 2인자 자리죠. 실장. 근데 이제 실장에는 뭘 상관 있어요? 그 김정은이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뭐 걔들도 다 조만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 광화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가 이제 아주 이제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그 이란 박사님도 이제 가셔가지고 또 연설도 하고 오셨는데, 대한민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반기는 사람들은 되게 많죠, 이제. 예. 그리고 지금 사실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없으면 한미동맹은 없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뭐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유의 수호자로서 최전방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환영을 하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CNN 언론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소각하는 예. 그런 사진이 막 적나라하게 올라갔고요. 예. 오늘도 보셨다시피 그 외국 대사관 딱 옆에 예. 그 이 통진당 세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친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애들이 나와가지고 예. 막 뭐 난리를 치더군요. 난 참 저 아이들은 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진짜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하는 예.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게 그것도 고등교육을 받은 애들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갔어요. 홍위병 아닙니까? 네.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인데 걔들은 이제 그 미국 얼굴 이미 다 찍혔어요. 그 저기 미국 못 가는데 기업에서 안 받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런 걔들 사진이 이제 반미 시위하는 사람들 사진이 나온 기사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여기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진이 다 인공지능이 스캔해가지고 다 저 빅데이터 분류를 하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에다가 여권 신청하면은 뭐 저 비자가 안 나오겠죠. 비자 신청하면은 다 이 사진이 다 뜨니까요. 요즘 마스크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윤곽선 두개골 딱 요거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이게 뽑아내니까 예 이제는 어떻게 빼먹도 못해요. 그렇군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사람 우리 얼굴 없어도 이 데이터만 있어도 사람 얼굴 그대로 복원한답니다. 예. 그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비싼 밥 먹고 저 반미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또 뭐 북한이 김정은이가 비핵화 대화는 절대 안 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그 정부가 지금 미적미적 하면서 저런 반미 세력들에 대해서 공권력도 공권력이라는 건 체제를 뒤흔드는 일을 할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체제를 이렇게 막 흔들고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안 잡아가고 오히려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내란 선동제님 장경순 전 국회의장님이 내란 선동제님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재반의 어떤 사건들을 유추해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또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니까 또 싫어해가지고 막 고소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공산주의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이런 뭐 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마칠까요? 그리고 저기 그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구독 신청 그 예란 TV 구독 신청 좀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눌렀어요. 지금 4,000명 넘었습니다. 우리 애청자들께서 많이 고생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영상의 문제로 광고를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로 지금 광고가 올라가는데 광고도 끝까지 또 봐줘야 된다면서요. 아,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 끝까지 봐주시면 1원이랍니다. 1원. 우리가 그래도 그거라도 좀 모아야지. 송상호 기자 맨날 아프대요. 이거 뭐 영양제라도 이거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 수익도 좀 얻어야 되긴 하겠습니다. 우리 뭐 이 구독자들께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광고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렇고 저기. 대한민국 여러분의 손가락이 대한민국 지키니까요. 진짜 광고도 좋아요도 많이 누르시고 여기서 많이 이거 눌러가지고 신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명 할게요. 나 도와주세요. 나 많아요. 나 지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란 TV를 정말 애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날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의 발전은 우리 구독자분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애국자님들의 이 구독과 좋아요와 광고 시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또 이거 1위번 저기 트럼프 대통령 선물 드렸고요. 들었어요? 네, 이제 나만 들어서 지금 다 이제 보냈죠. 이제 그리고 또 뭡니까? 김정은 암살 현상금 한 3,000불 좀 넘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내드렸고
이 또 TV를 보시고 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전화가 와요. 아. 이 리본을 구입하겠다고. 아,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달라가 주시면 이게 세계 명물이 되는 거예요, 명물. 예. 이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나중에 예. 정말 통일되실 때 나도 한때 애국자였어. 이거 이제. 예. 뭐. 이 매치스 장관이 요거 리본은 없이 요거만 달았더만요. 예, 이제 다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이거 다르셔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 리본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청년 오토 원비오가 북한에 가서 고문으로 억울하게 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고문으로 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추모하고 한미동맹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서 북한의 김정은 악당을 공산 악당을 제거하고자 이 파란 리본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화 주시면 한 개 10,000원입니다. 10,000원. 깃발 만드는데 요거 깃발 만드는데 2,000원 들어가고요. 여기 2,000원 빼고 나면 또 이 뭐야 이 택배비 모아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 뭐 이거 작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빨리 김정은 제거해 달라고. 예.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거 돈 안 받아 그러고 돌려주시면 이 돈을 저희들이 탈북자 구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예, 마치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